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지훈한테 안겨서 숨 한 번 쉬고 싶었어. 너 지금 나를 태우고 있어, 수진아. 내 눈빛은 밤새 타오르는 화롯불 같아. 그럼 폭풍이 되어줄래? 나는 금가고 메마른 땅이야. 뜨겁고 거친 비로 갈아엎어줘. 내일 누가 보면 어쩌지? 우리를 벗겨내듯 길어내면 잘 익은 감처럼 찢겨지면. 뿌리를 깊이 박아줘.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지. 오늘 밤 난 평화를 원하지 않아. 벼락을 맞고 싶어. 부서지고 휘어지고 터지고 싶어. 그럼 용서 같은 건 기대하지 마. 깊은 감사를 담아 이 채널을 찾아와 이야기들을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춰진 바늘도 드러난다고 하죠.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늘 앉던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녹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바로 옆집의 수진 씨가 샤워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실루엣이 스치듯 지나가더니 멈췄고 저는 숨을 죽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소리가 멎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골이 서늘해질 만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짠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벽틈 사이로 다른 누군가의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분노도 놀라움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숙이 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비롭고 어딘가 유혹적인 미소였습니다. 전후 그대로 얼어붙었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머릿속엔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화를 내며 저희 집에 뛰어와 어른들께 말씀드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저를 호되게 혼내실 테고 할머니는 우실 테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이제 다 보았어요? 그 목소리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닌 오히려 장난기와 너그러움이 섞인 어조였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겨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애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훔쳐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낮고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 만질 용기는 없나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그 순간 욕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벽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그녀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살짝 열린 나무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하얀 수건 하나를 몸에 두른 채 젖은 긴 머리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와 다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비누향과 함께 은밀한 채취가 퍼졌습니다. 빛은 부끄러움과 도전, 그리고 갈망이 뒤섞인 듯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만 서 있을 건가요? 들어와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욕실의 습기,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고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까는 그리도 용감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요? 그녀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제 팔에 닿았고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일부러 아니면서 매일 샤워 시간에 맞춰 그 자리에 앉은 건 우연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목에 손을 두르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잡아먹지 않아요. 잡아먹더라도 천천히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귀에 닿자 제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슬픔과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고 저는 다시금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에 스치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를 이끌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작고 단출했지만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은 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고 여전히 수건 하나로만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졌고 저는 다시금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참 솔직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 다정했고 동시에 어딘가 묘한 떨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 처음인가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 느껴보는 건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어 왔고 저는 마치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이 은은히 풍겼고 제 코끝은 그 향에 취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나 지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하지만 이 순간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저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겁이 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도 제 진심을 받아들여주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고 조심스레 겹쳐졌습니다. 그 키스는 뜨겁기보다는 따뜻했고 욕망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저를 압도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우린 지금 이 순간만에 살아도 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고 그녀의 어깨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어딘가 외로움을 간직한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고백했고 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욕망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숨결과 손끝, 시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천천히 이끌었고 저는 한 걸음씩 그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처럼 섬세하고 조용한 떨림이었으며 저는 제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밤이 끝났을 무렵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감정이 밀려와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 감정은 진짜야. 그날 이후 수진 씨와 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벽틈 사이로 몰래 바라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고 밤이 되면 조심스레 다시 만났습니다. 마치 두 세계를 오가는 사람들처럼 낮에는 이웃이자 동네 주민으로 지내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소문에도 민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행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며 수진 씨 집으로 가려다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냐? 지훈아.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친구 집에 책 좀 빌리러 가요. 할머니는 흘겨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책은 무슨? 요즘 너 어디서 노는지 다 안다. 바늘도 속에 오래 못 숨겨. 그녀의 말은 마치 마음속을 꿰뚫는 듯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들켰을 때 우리가 겪게 될 후폭풍. 그리고 수진 씨에게까지 미칠지도 모를 상처들이 생각났습니다. 수진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제가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돌아가기엔 늦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부하는 척 책상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대문을 열어 마을 길을 따라 걸었고 익숙한 나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의 집이었습니다. 문은 평소처럼 살짝 열려 있었고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전등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수진 씨, 제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 요즘 무서워요. 누가 우리를 본 건 아닐까? 당신이 다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 씨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엔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당신은.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녀는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고 저녁바람은 살짝 창템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들키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진정시켰고 동시에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갈게요. 도망쳐야 한다면 같이 떠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겼고 우리는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깊이 서로를 이해하며 며칠 후 우리는 진지하게 그 도망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비상금을 조금 꺼내어 준비했고 수진 씨도 자신이 모은 적은 돈을 챙겼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일지 혹은 부산 어딘가일지 어디든 좋았습니다. 단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이면 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달빛은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정해둔 시간에 맞춰 각각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속에 감춰진 할머니의 비상금 중 일부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수진 씨도 낡은 청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슬픔을 벗어나고픈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벽과 나무 대문,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틈새도 조용히 우리를 배웅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마침 서울로 향하는 심야 고속버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둠과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 속엔 묘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 했다고.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얼굴은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거리에서 서로를 더 꼭 붙잡았고 아무 계획도 없는 채로 작은 여인숙을 찾아 하루치 방을 빌렸습니다. 밤은 작고 습기 찼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고 더 이상 틈 사이로 숨을 필요 없는 삶의 시작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구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제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저녁이면 같이 저녁밥을 해먹었고 주말이면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소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기가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서로의 온기를 통해 회복되었고 작고 초라한 방 안에서 피어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어떤 화려한 말이나 선물보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숨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수진 씨가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못 써요? 제가 묻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진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고 누웠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끝으로 마음을 나누고 신장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체온, 그녀의 조용한 떨림, 모두가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